네, 최근 포터 감독의 첼시가 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식전 12경기 2승, 이적 시장 동안 무려 4천억 원의 거금을 쏟아부었고 스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첼시는 그리고 포터 감독은 여전히 경기력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첼시의 반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포터가 지금의 첼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혹은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적임자가 맞느냐 계속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터 감독이 왜 부진하며 무엇이 부진한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감독일 때 좋은 감독이다,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감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주목할 점은 그때도 포터 감독에게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강팀에게 매우 매력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감독이다라는 인상, 그래서 좋은 감독이다라는 느낌을 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순위권이 비슷한 팀 혹은 잡아야 되는 팀, 그러니까 브라이튼보다 약팀을 상대할 때는 오히려 위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나는 감독이라는 단점도 따라왔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때부터 이어져 온 본인만의 전술적인 철학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포터 감독의 전술적인 철학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포터 감독은 최근 첼시에서 4-2-3-1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이튼 때도 그랬던 것처럼 공격 시에는 주로 변형 백스리를 그릴 때가 많고요. 변형 백스리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백스리 형태가 고정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브라이튼 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주로 왼쪽 백스리의 왼쪽 센터백은 쿠쿠렐라 선수가 맡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쿠쿠렐라 선수가 공격 시에는 올라가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백스리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 유연하게 백포로의 변형도 가능한, 그래서 고정적인 포메이션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도 브라이튼에서는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아직 포터 감독의 첼시는 브라이튼 때만큼 조직력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환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인상이 좀 짙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때부터 지금 첼시까지 본인의 감독 생활에 있어서 전술적인 철학을 꾸준히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측면에 있는데요. 포터 감독의 축구는 항상 좌우폭을 벌리는 선수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변형 백스리를 기준으로 주로 측면 수비가 이렇게 좌우폭을 벌릴 때가 많고요. 만약에 변형 백스리를 오른쪽 풀백이 후방에 남아서 이렇게 센터백 2명과 오른쪽 풀백 1명이 구성할 시에는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해서 폭을 벌리고 오른쪽 윙이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폭을 벌리는 방식. 근데 이마저도 좌우측을 벌리는 선수는 고정적으로 항상 한 명씩 있다는 점이 포터 감독의 전술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풀백 쿠쿠렐라가 올라가면 오른쪽 윙인 하킴 지에시가 이제 폭을 벌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좌우측에 운용이 될 때가 많았죠. 이렇게 측면을 벌리는 선수가 한 명씩 있고 워낙 폭을 벌리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이들을 의식해서 좌우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중앙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쪽을 이 올라가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침투를 가져가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의 역할은 위쪽에 있는 미드필더는 상대적으로 폭을 벌리는 선수들이 발생시켜주는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맡고요. 반대로 후방에 남아있는 자원들은 측면 자원들이 모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를 받쳐주는 형태로 이렇게 측면 쪽 트라이앵글을 이 그림대로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브라이튼부터 첼시까지 포터 감독이 자신의 감독 커리어 내내 이어왔던 전술적인 철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술의 장점은 무엇이냐? 브라이튼에서 아무래도 장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브라이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브라이튼은 사실 강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브라이튼을 상대할 때는 라인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빅6 팀들이 특히 그렇죠. 근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라인을 올렸을 때 강팀들이 브라이튼에게 항상 덜미를 잡혔던 게 측면 뒷공간이었어요. 왜냐면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은 항상 측면 쪽에 고정적으로 폭을 벌리고 전진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뒷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대로 역습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섰는지 기억하시죠? 브라이튼의 트로사르 선수가 이 자리를 섰었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폭을 벌릴 때 아무래도 강팀은 후방에 많은 수비 숫자를 두지 않고 그나마 둔다고 하더라도 중앙 수비 2명 아니면 풀백까지 포함한 백4가 이제 자기 진영에 남아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폭을 벌리는 선수가 일정하니까 상대 측면 수비가 이들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고 그때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전진을 우선시하는 미드필더들이 좌우측 모두 침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수비 사이 공간을 역습으로 노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오는 측면 수적 우위,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측면 쪽으로 보조를 들어가면서 트라이앵글이 좌우측 모두 형성이 되니까 좌우 전환이 용이하고
측면 수적을 통해서 측면 연계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점이 포터 감독의 전술적인 장점이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자, 플레이메이커, 후방에 있는 플레이메이커는 빌드업과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이 위치까지 전진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단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 누가 있죠? 없습니다. 작전판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이 상황을 표현한 것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때도 그렇고 지금 첼시에서는 더 그렇고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앙 활용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이에요. 볼이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으로만 선수들이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미 기본 대형 자체가 넓게 벌어져 있잖아요. 일정하게 볼이 항상 좌우 측면으로만 향합니다. 이게 첼시를 기준으로 보면 브라이튼을 상대할 때 브라이튼 상대로 강팀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측면 쪽만 집중해도 그쪽에 공간은 항상 나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측면만 쓰는데 이게 공격 패턴이 일정하다 보니까 수비 숫자를 상대가 많이 두고 박스 쪽에 한 8명, 6명에서 8명 정도가 서 있으면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이 늘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연출했었습니다. 닐무페아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날려버린 게 사실 큰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포터 감독이 잡아야 되는 팀들에게 유독 고전했던 이유는 이러한 단조로운 공격 전술 영향도 꽤 컸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브라이튼이 아니고 첼시로 넘어오잖아요. 자, 여러분, 브라이튼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는 팀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첼시를 상대로 라인을 내리는 팀이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첼시 쪽이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터 감독이 보여주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의 문제점은 첼시를 이끌면서 더 많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드러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중앙을 뚫지 않고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전방 압박을 하는 팀에게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첼시를 상대하는 팀들이 유독 전방 압박으로 첼시의 빌드업을 여러 차례 괴롭히고 있거든요. 중앙 후방에 있는 자원들은 고립이 되니까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압박해서 볼 순환과 배급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엔소 페르난데스라는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풀럼전처럼 마운트 갤러거가 이렇게 위쪽으로 혹은 측면 쪽으로 동선을 가져가고 엔소가 변형 백스리를 그리면서 이 간격에 대한 신경을 포터 감독이 전혀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구조면 저 같아도 압박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러한 첼시를 상대해야 될 때 압박이 당연히 좋은 공략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포터 감독이 문제점을 나는 인지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첼시는 4-2-3-2 전술을 썼는데 엔소 페르난데스의 파트너로 로프터치크가 나왔고 그래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혼자만 고립되지 않게끔 로프터치크가 때로는 후방에서 본인이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 약간 붙어서 지원을 나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로프터치크를 통해서 중앙에 너무 많이 벌어졌던 간격을 그래도 파트너를 좀 맞춰주면서 조금이나마 포터 감독이 해소하려는 유연한 변화를 주긴 했었습니다. 펠릭스가 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또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아직 첼시가 조직력적으로 완전치 않고 포터 감독의 문제점이 단순히 선수 한 명의 조합을 바꿔준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측면에 의존되는 빌드업은 이어졌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의 큰 변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지만은 못했습니다. 게다가 첼시가 선수단의 변화폭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시즌 중인데 변화폭이 많습니다. 게다가 포터 감독은 아직 첼시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죠. 자신의 전술적인 철학도 입혀야 되는데 선수단도 많이 바뀌어 있고 선수들 간의 케미스트리는 쿠쿠렐라와 무드릭을 예시로 들었을 때처럼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당장 쿠쿠렐라가 무드릭한테 볼을 주지 않고 끄는 장면들이 왼쪽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포터 감독이 힘을 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아쉬움으로 좀 작용될 때도 많았었죠. 그래서 포터 감독이 과연 이 아직까지는 합이 맞지 않는 선수단 그리고 다소 떨어져 있는 팀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후반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